오늘은 포항에 있는 가원에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농장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청하의 청계농원 농장지기 박경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사비 밭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과 또 수종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오늘 가원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수원은 한 8,000평 정도 되고요. 주 품종은 후지가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가몽이 한 10%, 아리수가 한 10%, 또 골드가 한 1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드가 연식이 최고 많은데 한 8년 차, 부산은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몽도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되고요. 아리수도 지금 2년 차, 3년 차가 주로 그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수확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수확량은 아직까지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수확량은 뭐 평소에 대비해서 아직 수확량은 많이 적습니다만, 골드가 지금 한 1,000주 정도 되는데 한 1,000상자 이상 따고 있습니다. 다른 품종들은 아직 2년 차, 3년 차가 많아서 수확량은 제대로 못 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가원을 쭉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수종들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축형이 있고 세장 방충도 있고 이쪽에 보니까 구요식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이제 재배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그런 설명을 좀 잠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평생을 사과농사 지어왔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세장 방추형이라든지 솔렉스라든지 다양한 그 예전 방식대로 하다가 요즘 새롭게 구요시라든지 다축이라든지 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나와서 이제 밭에 접목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수형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다축형 구요시라고 하죠. 구요를 많이 하고 있고, 이축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축이 조금 나무 키우기가 쉽고요. 관리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게 단점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축을 재배를 하시게 되는데 처음에 개원을 하실 때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 원래 기존에 있던 사과나무들 또 파이프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 과수원에 보시면 위에 방조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아내고 갱신할 때 아무 시설 없는 데서 시작한 게 아니고 있는 데서 그 철거를 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도 나무 주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바뀌다 보니까 파이프를 다 뽑아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걸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사서 또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하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거의 제 자가로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시면 가몽도 있고 아리수도 있고 이렇게 부사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품종들도 이제 다축 재배를 하면서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던가요? 어떻게 비슷한가요? 품종 따라 뭐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노동력도 예전 맞지 못하니까 좀 쉽게 농사 짓는 방향이 어떤 게 쉬울 것이냐, 그 고민 끝에 이제 다축을 접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수영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추천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가원을 갱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복렬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복렬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릴 때는 괜찮아도 나무가 서서히 크게 되면 관리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관리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축 복렬인데요. 여기서 이축 복렬은 제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비도 많이 들지만 어릴 때는 괜찮은데 연식이 가면 갈수록 나무하고 나무 간에 경쟁이 심해서 일조량이라든지 품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 구요선 좀 가능한데 이축 복렬은 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이제 수영을 추천한다면은 이축, 구요, 일반 다축 중에 이중 구요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축하고 이제 복렬 말고 일축 이제 일렬로 했을 때는 이축이라든지 구요선 두 개 중에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단점은 이축은 투자비가 좀 많이 들지만 정상 수확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단기간에 수확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이축이고, 구요선 그거는 조금 늦지만은 나무 수형이 조금 낮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만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확량 면에서는 어떤 수영이 좋고 또 방제 쪽에서는 또 어떤 수영이 좋은 것 같으신가요? 수확량은 아무래도 이축이 좀 빠르니까, 근데 연식이 정상적인 연식이 됐을 때는 뭐 비슷하다고 보고요. 농약 방제라든지 이런 품질은 구요시 훨씬 좋지 않을까. 폭이 좁다 보니까 햇빛 활용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축 재배와 다축 이제 구요 재배 중에서 이제 수영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수세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또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과수원에는 보시다시피 전부 두둑을 해놨습니다. 평지로 심어 놓은 게 아니고, 두둑을 해놓은 이유가 모든 병은 물에서 오거든요. 습이 너무 많아서, 부족해서 오는 것보다 습이 너무 많아서 오는데, 이 두둑을 하니까 병이, 뿌리에 대한 병, 문우병이라든지 그 이외에 균에 대해서 뿌리에서 오는 병들이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이제 두둑이니까 우리가 제초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일단 뭐 나무에는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관수 시설도 뭐 점적 저희들은 두 라인 깔았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굉장히 더운 한 해였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노출된 과실들 일소 피해를 좀 많이 받게 됐는데 다축 재배를 하시면서 일소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축 재배가 일소의 피해에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잎이 적고 가지가 짧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적응이 돼서 일소 피해가 훨씬 적고, 우리가 기존에 어, 그런 수영은 그늘에서 있다가 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금방 일소를 받는데, 이 다축 재배는 그런 쪽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축에 대해서 장점은 사실 워낙 명확하잖아요. 이게 햇빛도 잘 들어가고 약체 방제도 잘 되는데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단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단점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점을 굳이 찾자면은 투자비가 좀 더 들어간다는 것뿐이고, 단지 키울 때 축이 많으니까 그 가지 하나하나를 이제 묶어 올리는 그 과정이 손이 조금 더 간다는 거지. 그런데 손이 조금 더 갈 뿐이지 뭐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거는 아니고, 물론 키우는 과정은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나무가 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라서 많이 가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로 단점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대목의 선택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M9, M26, 뭐 이중 대목, 뭐 여러 대목 중에서 어떤 대목이 좀 다축에 낫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품종 따라서 이제 품종이 강한 품종이 있고 약한 품종이 있는데, 부사 같은 경우는 품종이 이제 세력이 좀 강한 품종들은 뭐 M9이라든지 M26 작은 쪽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단가지 형태, 세력이 약한 품종들은 그보다 조금 더 강한 대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근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강한 품종인데
다축을 하면은 밀식 재배를 하면은 왜 안 되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축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축이 많으면은 한 축이 아니고 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력 분산이 돼서 세력 조정하기가 훨씬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해도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혹시 동해 피해 입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동해는 보시다시피 동해 결주는 거의 없습니다. 병을 해서 죽으시면 죽었지 동해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둑을 했기 때문에 두둑하기 전에는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이쪽 남쪽 지역도. 근데 두둑을 하고 나니까 동해 피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기하지만은 이게 다 물이 너무 과해서 너무 습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가지만 꼭 다른 이제 다축 재배를 계획하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첫째, 뭐 새로운 땅에 개원하시는 분들은 뭐 새 땅이니까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잘 됩니다. 뭐 아무나 뭐 배수 관리만 잘 돼, 배수 시설만 해놓으면 잘 되는데 새로 말고 갱신을 한다면은 필히 생석회하고 두둑을 하는 것이 고추 심듯이 두둑을 하는 게 병이라든지 나무 관리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안 죽어야 되지. 나무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결주 없이 나무를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 두둑하고 생석회가 최고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와, 이 수학기 때 너무 기대가 되는 가을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와도 될까요? 당연히 오셔도 아유. 되고 또 당연히 와서 지금하고 그때하고 또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다른 농가하고 또 비교 한번 해보시고 저도 기대됩니다. 올해보다 또 내년도 더 기대되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기대되는 농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